예, 오늘 뭐 여러 가지 정치, 사회 현안이 많은데요. 먼저 정윤회 소식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네, 조 차장. 지금 정윤회 씨가 이제 공판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토 다스야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가 네. 지국장이죠. 서울 지국장인데 오후 2시부터 지금 공판에 참석 중이고요. 네. 이 정윤회 씨는 이 산케이 서울 지국장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오후 3시부터 지금 출석해 있습니다. 오늘은 출석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특별히 무슨 얘기를 안 했습니까? 지난번에는 불장난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검찰에 출두하면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반드시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실세답다 했는데요. 오늘은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 싱크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또 그 불장난을 춤춘 사람들이 누군지 다 밝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은 저렇게 불장난, 배우를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저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오늘은 뭐라고 했는지도 한번 저희들 준비해봤습니다. 사실대로 증언하겠습니다. 어떤 내용 증언하실 예정인가요? 아니 사실대로 증언해야죠. 4.16 사고 당시 어디서 무슨 일 하셨는지 사실대로 증언하겠습니다. 취임 후 한 번이라도 박 대통령 만나신 적 있나요? 혹시 비선실 때 의혹 풀렸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조 차장. 지금 지난번에는 어쨌든 조금 상황은 다르죠. 지난번에 출석할 때와 지금 출석하는 신분 자체가 다른 거 아닙니까? 네. 출석하는 어떤 신분 자체는 굉장히 다르죠. 네. 오늘은 검찰의 순수한 어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만 그 당시에 불장난의 배후 세력 이런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석하면서도 상당히 좀 말을 아끼지 않았는가 이런 분석이 가능하고요. 다만 오늘 이제 법정에서는 자신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날 멱술인 이모 씨와 점심을 함께 한 뒤에 집으로 갔다. 이미 검찰 조사에서 이런 내용을 한번 밝혔습니다만 그런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세월호 당일날 박근혜 대통령의 일곱 수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사채왕으로부터의 금품투수 혐의로 현직 최모 판사를 체포했다라는 지금 긴급 체포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현직 판사가 지금 긴급 체포되는 일이 사실 아주 드문 일이죠? 네, 굉장히 매우 드문 일이죠.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상에 과연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지 사실 자체도 의문입니다만 사실 몇 달 전부터 이 일이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채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자력을 가진 사람이 지금 보면 현직 아마 부장판사인 것으로 제가 알고 현직 있습니다만 부장판사 어떤 개인적인 어떤 친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금품이 오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지금까지 부인을 해왔었는데 아마 추가적인 조사를 내사가 진행 중이었던 거죠. 그동안에. 아마 긴급 체포를 했는 것을 봤을 때 법원으로서 상당 부분 어떤 업무 관련성이라든가 검찰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떤 스스로 판단을 해서 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과 법원 사이는 항상 긴장 관계가 많습니다. 특히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도 어떤 검찰이 신청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많이 기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보면 검찰이 법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비판적인 견해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어쨌든 현직 부장판사가 어떤 사채업자와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자금 문제로 어떤 긴급 체포됐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히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채왕이기 때문에 뭔가 돈을 빌리고 채무 관계가 있었던 건지 검찰이 체포를 했을 때는 금방 최 변호사가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돈이 오간 정황이라든지 증거물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자신감 있게 체포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긴급 체포란 것이 사실 며칠 전에도 송도에 있는 양모 교사를 체포했을 때 그것이 긴급 체포 사유가 되느냐라고 했는데 긴급 체포 사유가 지금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할 정도 상당히 법적인 중한 죄이고 또 이 사람이 죄를 부인해서 은닉하거나 이랬을 지금 속보는
억대 금품이 오갔다. 억대 금품 수수이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다. 지금 이렇게 좀 속보가 네, 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현재 그 알선수재란 것 자체가 이제 보면은 업무와 관련해서 알선을 해주고 네. 어떤 돈을 주고 받았다 이런 것 같은데요. 아마 네. 법원에 있는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청탁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알선을 해주고 돈을 받았다 이런 혐의인 것 같은데요. 네. 아마 그 종전에 했던 금액 같은 경우에 지금 특가법상 알선수재는 그 금품 수수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듯이 긴급 체포 요건 자체가 법정형으로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인데 네. 특가법상 그 알선수재 자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이고 네. 지금 본인이 계속 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해서 했었는데 앞으로 지금 문제는 이제 긴급 체포한 다음에 일정 시간 동안 수사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아마 긴급 체포를 한 다음에는 아마 그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가능성이 네. 있는데 앞으로 구속영장 청구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상당히 아마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아, 관심이네요. 지금 검찰이 긴급 체포를 했고 그거를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렇습니다. 법원이 그거를 어떻게 판단할지. 네. 이 발부가 만에 하나 안 된다면 또 검찰과 법원의 해묵은 어떤 갈등 관계 때문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논란이 벌어질 수 있고요. 네. 또 검찰이 현직 판사를 긴급 체포해서 그 영장을 청구한다 자체가 네. 발부를 전제로 하고 네.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소환 조사는 어제 오후 3시에 했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긴급 체포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 사고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박사님, 지금 뭐 약간 사건 속보가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못 드렸는데 지금 정윤회 씨 사건, 그러니까 이제 저게 청와대에서 상케이를 고발하면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지금 여기까지 이어져 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대통령의 그 명예훼손이다. 네. 이제 그러니까 그는 뭐 명예훼손으로서 이제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게요. 시각의 차이고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문화에서 명예훼손일 수 있는 게 일본인으로서는 명예훼손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한국과 일본과의 그 성문화의 차이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네. 그런 것이 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그는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인데 네. 뭐라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네.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갓도 지국장이 잘못한 거고요. 네. 그러나 또 법적인 시각은 그것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조사를 했을 때는 고소인의 신분으로서 어떻게 보면 참고인 같은 것으로 해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던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네. 기소가 됐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그렇죠. 예, 네. 증인으로서 갔는데 네. 이번은 정윤회 문건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난 그 8월 3일 날 갓도 지국장이 한케이 보도와 인터넷으로 관련된, 네. 해서 우리나라에서 그 기사를 써서 일본에 보도했는 인터넷판 네. 한케이 신문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통신망 이용법상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지금 네. 증인으로 수사를 받고 하는 것인데요. 네.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가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네. 하나가 또 그 당시에 과연 7시간 실종됐는데 누가 하고 있었느냐라고 네. 했던 그것이 과연 허위 사실이냐 이것이 문제였는데요. 사실 지금 문제되는 것이 과연 이분들이 허위로 박 대통령에 대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느냐. 네.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하나 되고, 설령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면은 허위로 그렇게 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네. 적어도 지금까지는 조사했는 바에 사실관계를 따르면 보면 사실은 세월호 사건 났던 날, 네. 대통령은 경내에 있었고, 네. 정윤회 씨는 이와 전혀 무관한 곳에 역술인과 만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네.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아마 갓도 지국장이 검찰에서 조사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걸 증거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네. 검찰에서 아마 증인으로 신청을 해서 와서 네. 하나하나 정윤회 씨가 그때 검찰에서 진술했던 거 이거 맞소 이렇게 물으면은 네. 이제 갓도 지국장의 변호인 측이 그 당시에 뭘 했고 이런 것들을 반대 신문하는 것을 위주로 해서 오늘 법정에서 지금 신문하고 있을 것으로 네. 예상됩니다. 우리 민 위원장님, 지금 정윤회
씨, 지금 정윤회 씨가 주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산케이 고소 사건, 이걸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도 좀 견해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부끄럽죠, 우선. 이게 이제 그만 끝내야 될 문제인데 지금까지 계속 이 문제가 커지는 것이 네. 사실 부끄럽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뭐 이런 이상한 추문에 휩쓸려가지고 물론 산케이 신문이 잘못한 것이지만 네. 이걸 자꾸 소송을 끌고 가면서 그때마다 이게 언론에 또 보도되고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세계적으로도 좀 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제 좀 접점을 찾아가지고 이제는 그 문제를 끝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산케이 측에서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산케이가 먼저 이제 공식 사과를 분명하게 하고 그런 것은 변호인들끼리 네. 산케이 측 변호인을 만나가지고 산케이 너네들도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지 않느냐. 네. 더군다나 일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아까 현저한 악의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명예훼손도 같은 국민끼리나 같은 내국인이란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남의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저런 식의 명예훼손 오는 것은 현저한 악이 아니라고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에 자꾸 이 문제가 나와가지고 무슨 남녀 관계가 어떻고 하는 거 이게 좋지 않거든요. 네, 저는 제가 일본에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를 받습니다. 특히 제1교포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짚고 넘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 살면서 한국의 최고 어떤 국가 원수에 대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자괴감을 느낀다 이런 의견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반드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